보면은 저 일반항을 먼저 한번 표기해 볼게요. 지금 일반항을 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얘기를 해볼 거고, 등차 수열의 공차도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 일단 일반항이야. AN은 아예 모르지 않으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d야 라고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 여기 있는 이 A는 첫째 항이고 초항이지, 초항. 이고 여기 있는 D가 공차예요, 공차. 근데 입장을 조금 바꿔서 AN이란 1차 수열은 1차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1차 함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배치를 했을 때 n에 대한 내림차수 재배치했을 때 dn에다 플러스 a-d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얘에 대한 1차 계수 있잖아, 1차 계수. 1차 계수가 공차입니다. 라고 보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럼 다시 어떤 AN을 세울 거야.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얘를 1차 함수랑 매칭시켜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 여긴 얘가 등차 수열인데 1차 함수랑 매칭시켜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두 개에 대한 공통적인 1차식이야. 차이점은 뭘까? 얘는 수열이고 얘는 함수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결과적으로는 n의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근데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실수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 문제 풀이할 때는 전혀 상관없이 1차 함수로 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지? 일반항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냐면 일반항 세우세요 라고 해서 초항 플러스 n-1d 보다는 AN에 대한 일반항을 세울 거야 라고 하면은 DN부터 내세우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치? 그리고 일반항을 세울 때 선생님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수열처럼 취급하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면 초항 플러스 n-1d라고 표현해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항 플러스 n-2d라고 해도 표현이 가능하고 등등등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지, 그치? 이거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d라고 하는 거는 공차잖아, 그치? 공차, 다시 얘기해서 얘는 기울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차가 양수야 라고 하면 얘는 증감수처럼 보면 되고요. 얘가 음수야 라고 하면은 감소함수처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얘가 결과치를 구할 때는 정의역의 자연수만 쓸 거야 라고 했는데 과정 중에서는 정의역의 자연수만 써야 돼? 그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 풀면서 보여주겠지만 A 3.5 이런 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이런 거 써야지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지니까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다 쓸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는 문제로 유형 1번부터 뭐 기본적인 것부터 쭉 한번 훑을 거니까 한번 봐봅시다. 문제 1번 보면은 등차 수열인 거 찾아보세요. 일반항이 1차식인 걸 찾아보세요지, 그치? 답은 4번일 거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관계 잘 생각해서 이야기 잘 하십시오. 넘어갑시다. 저기는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뭐 쉬워도 어려워도 이건 좀 보고 갑시다. 쉬워. 7번 보면은 두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야. 얘가 뭐예요? 20이다. 고 다시 두 번째는 10번째 항 플러스 20번째 항이에요. 근데 얘는 50이에요. 이렇게 등차 중항의 원리를 이용하잖아. 듣다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등차 중항의 원리를 이용하잖아. 그럼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2배의 A 3.5번째 항이랑 같습니다. 그냥 쓴다 했지, 그치? 직선이야, 직선. 그치? 여기 얼마예요? 20이에요, 20.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 그럼 A 3.5가 얼마냐면은 10이야. 라고 됐고, 얘에 의해서 등차 중항 이용하면은 2배의 A 15가 얼마예요? 50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15번째 항이 뭐랑 똑같다? 25랑 똑같다. 이렇게? D가 그냥 뭐라고? 네. A20이 아니라 A12예요. 그냥 갑시다. 바꿔갈까? 미안하다. 12? 그럼 얘는 11이겠지? 얘는 11이겠지? 이렇게? 갑시다. 얘야. 그치? 무시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얘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야지 얘가 될까? 는 항의 차이만큼이지, 그치? 항의 차이만큼? 그래서 11에서 3.5 뺀 D가 이거예요. 3.5 뺀 D가 뭐랑 같아요? 15랑 같습니다. 라고 놓고 D 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요거 안 하고 선생님 오리지널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도 물론 상관이 없어. 말리지는 않아. 근데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지 말리지는 않아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고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예요. 얘가 20이고 다시 뒤에 있는 거는 초항에다가 9D만큼 더하고 초항에다가 11D만큼 더한 게 50이야. 요거 연립해서 A 값, D 값 구할 거야. 이렇게 해도 말리지는 않아요. 말리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D 값을 구하잖아. 그럼 D 값이 얼마가 나와요? D 값이 2가 나온다. 끝까지 한번 해볼까? 난 얘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뭐 11번째 항이 25야 라고 했으니까 A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하다. 11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M-11 곱하기 D예요 라고 해도 일반항이라고 세울 수 있다 이거야. 무조건 초항만 구해야지만 값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여주는 거고 선생님 나 이거 싫어 그러면은 요거에서 초항 구하고 D 구하고 표현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겠지 그지? 풀이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집에 가서 잘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손에 잘 안 잡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말리진 않아. 알겠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도 되니까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또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알겠지? 다시 계속 가요. 뒤로 10번 10번입니다. 10번 봅시다. 요거 더하기 20이 요거랑 똑같아요. 얘는 뭐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등차 중항 이용하라고 그냥 펼쳐놓은 문제가 10번입니다. 알겠지? 좌변에 있는 거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A8, A10이야, 그치? 여기는 A2, A4, A6, A8, A10 다 더한 거는 10번이야. 그냥 선생님이 좀 쉬운 것도 그냥 다 하고 갈 테니까 한번 열심히 잘 보고 집에서 혼자 잘 풀어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야 맞아 이렇게 잘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거니까 잘 보기만 하십시오. 그냥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얘는 등차 중앙에 의해서 5배 A6이에요. 얘가 얘 더하기 20이 얘도 역시 등차 중앙에 의해서 5배 A5에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나름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5 나눠서 A6 더하기 4가 A5고요. 다시 문제 조건에서는 A5, A2 사이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얘랑 A5 마이너스 A5가 3배 A2랑 같아요 라는 관계를 연립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단순 연립이 아니지, 그치? 나 이거 A, D 막 써놓고 연립하자는 거 아니고 얘 이항시키면은 A6 마이너스 A5가 뭐랑 같아? 마이너스 4랑 같아서 공차 D는 마이너스 4예요. 집어넣고 초항 구하든 뭐 하든 값의 차이를 보여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 저기는 11번입니다. 11번. 너무 빠르다. 천천히. 11번. 다섯 번째 항, 첫 번째 항.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항 11번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8이랑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공차가 0이 아닙니다 정도 보면 되겠지? 그렇지?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니까 이 AN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나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맞지? 근데 그 다음 절대값 A9가 어떤 직선에다가 정의역의 9를 집었을 때에 대한 y값의 크기와 7을 집었을 때 y값의 크기가 똑같다. 이거네, 그치? 그럼 얘는 뭐예요? 쭉 가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으면은 정의역이 7이었을 때 9였을 때 y값이 똑같다. 아니야.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으면은 7을 넣었을 때랑 9를 집었을 때 정의역에 따른 y값이 똑같다. 크기가 똑같다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8번째 항이 0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 얘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그냥 단순하게 8번째 항이 0이에요. 를 얘기하고 싶은 게 얘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만 있으면 된다고. 자꾸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막 굳이 막 분류를 다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편리하게 가자. 응? 편리하게 가자. 제발 복습 열심히 하고 편리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차가 양수예요. 봐봐, 이게 저 했는데 아씨 뭐 이게 막 헤매고 있는 친구들은 잘 보십시오. 공차가 양수야. A에는 등차 수열이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A에는 1차함수고 공차가 기울기로 갖고 있는 몰라 이렇게 생긴 1차함수예요. 근데 공차가 양수라고 하는 거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 이거다. 몰라 여기까지 됐어. 그렇지? 그리고 가족권부터 한번 가볼까? 가족권에는 A2 더하기 A8이 0이야. 가족권 밑에 쓸게요. A2 더하기 A8이 0이야. 라고 해서 1차, 얘는 등차 중앙이라도 쓸 수 있어야지. 2배의 A5가 얼마예요? 0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5번째 항이 0이야. 라는 걸 볼 수도 있고, 오케이. 뭐 굳이 오버해서 가는 거지만 얘는 2를 넣었을 때랑 8을 넣었을 때랑 Y값의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직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2 넣었을 때랑 8 넣었을 때랑 얘는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그러니까 얘에 대한 딱 중간 지점인 값 직선이니까 5일 때에 대한 Y값은 0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 물론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버한 거, 일반적인 거 이거다. 문제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나조건. 지금 요걸로 한번 봐봐. 나조건 봤더니 절대값 5번째 항. 요거 온지 아까 0인지 구했는데 다시 절대값 6번째 항 플러스 4랑 똑같다. 맞지? 기울기 공차 양수라며. 맞아요? 이거 얼마였어? 0이었지? 그치?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잘못 썼네. 그래서 그런 놈을 쳐다보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다 잘못 썼어요. 이거 6이지? 이것도 6입니다. 얘가 0이네. 그치? 그러면은, 6번째 항 이전에는 다 값이 음수, 6번째 항 이후에는 값이 다 양수예요. 얘는 0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얘는 당연히 음수항을 가질 거니까, 마이너스 A5가 4가 돼요. 또는, 음수항을 갖는데 크기가 4야. 라고 했으니까, 5번째 항이 뭐라고 봐도 상관이 없냐면, 마이너스 4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다. 그치?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공차 구할 수 있고, 2번째 항 표현하면 결과입니다. 알겠지? 근데 뭐 계속 오버하고 있는데, 자꾸 보는 눈을 키우라고 오버하는 거야. 보는 눈을 자꾸 키우십시오. 야, 이제 이렇게 단원별로 분리해서 보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끝나면 이제 저 시험 대비 기출 풀고 점검하고 할 거야. 안 되는데 보충하고 할 거니까, 마지막이어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많이 하니까 잘 보고 연습 잘 하십시오. 다시 넘어가서 16번을 갑시다. 이거는 뭐, 굳이이지만, 물론 마지막이니까 연습 천천히. 16번. 두 번째 항이 100이야. 100이야. 고 다섯 번째 항이 91이야. 선생님이 요걸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공차. 우리가 공차는 기울기라고 했잖아. A에는 직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거를 5 빼기 2로 나누면은 얘가 공차지. 기울기. X값의 차이, Y값의 차이.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3분의 마이너스 9.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얘도 오버한 거야.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요거야.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뺐더니 3D가 되는데, 얘는 91에서 100만큼 뺀 거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버한 거고, 보는 눈이 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일단 이렇게 표현했고, 얘 공차 구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했든 저렇게 구했든 마이너스 3이고, 선생님이 자꾸 여러 가지 시도 내가 지금 해보는 거, 지금 연습하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이제 실전 풀이니까 끝나면 요거고, 요거에 의해서 AN을 만들어 보잖아. 그럼 초항 구할 필요 없이 두 번째 항 갖다 쓰자. 두 번째 항 플러스 n-2 곱하기 d라고 하면은 얘가 일반항이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막 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넣었을 때
100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06이에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선생님 뭐가 더 편해요? 그럼 둘 다 편해요. 상관없으니까 자꾸 시선을 이렇게 저렇게 다 볼 수 있는 눈만 잘 있으면 됩니다. 1참수 그 등차수열밖에 없어요. 이렇게 함수랑 비교해서 하는 게 등차수열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네 봐봐, 등비수열에서 문제가 엄청 막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안 나와. 잘 등차수열이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다각도로 보라보는 눈이 잘 있으면 돼요. 어쨌든 문제에서 얘가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부터야? 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게 되는 n값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오케이? 어렵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잘 처리를 해 보십시오. 저 볼까요? 뭐 m개 써놨어. n개 써놨어. 얘가 근데 전체로 쫙 봤을 때 하나의 등차수를 이루니까 m하고 n 사이 관계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공차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요 덩어리에서 또 여기 있는 요 덩어리에서 n을 표현하고 m을 표현할 거잖아. 근데 얘랑 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은 하나밖에 없어. 공차. 얘 공차로 갑니다. 재구성. 얘가 초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m 플러스 2번째 항이지, 그치? m 플러스 2번째 항. 오케이. 그거 가보자. 여기에서 표현한 공차는 m 플러스 2 빼기 1 분의 30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표현됐다. 됐지? 아니, 뭐 그냥 막 세워도 돼. 상관없어. 다시 얘가 똑같이 가요. 쭉 가볼까? 얘가 첫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그럼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공차를 세워보면 얘는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분의 70 마이너스 30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 요식 정리하면은 mn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생님, 요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안 돼요.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각도를 잘 생각하라고 한 거고, 얘는 30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 30은 2에다가 얘가 m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m 플러스 1개만큼 더한 거야.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 똑같이 70은 초항 30에다가 n 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한 거야 라고 세워놓고 D 매개 이용해서 관계식 세워 상관이 없어. 똑같은 거야, 위에 거랑. 그렇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구나 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23번. 이게 특이한 거 그냥 숙제를 내주면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풀어주는 거. 23번 출발 가보자. 실수 AB에 대해서 2의 A승이랑 8이랑 4의 B승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다 이거지. 2의 A승과 8과 4의 B승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다는 우리 막 저렇게 생각하지 말자. 등차 수열 이루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3개가 나와 4개가 나와 등차 중앙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2배 하는 게 16이 2의 A승 더하기 4의 B승이랑 같아요. 다시 정리해보면은 2의 A승 더하기 2의 2B승이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해볼까? 야, 요거 딸랑 줘놓고 A 플러스 2B, 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 플러스 2B를 표현하려면 얘랑 얘를 곱해야 돼요. 그치? 얘인데 곱한 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니까 우리 당연히 하는 게 뭐야? 산술기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2개 곱, 얼마? 2의 A 플러스 2B승. 근데 얘가 16이었어, 16. 양변 2로 똑같이 나눠요. 8보다 루트 2의 A 플러스 2B승이고, 양변 제곱했더니 64, 한마디로 2의 6승과 2의 A 플러스 2B승 사이의 관계가 나와서 요거에 대한 최대값은 6이야 라고 보는 게 맞겠다. 관계, 특이한 케이스여서 푼 거예요. 특이한 거. 알겠지? XY, Z라고 선생님은 변수를 세워놨고, X보다 Y가 크고 Y보다 Z가 더 크거나 같아. 그치? 근데 XY, Z가 등차수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이루고 Z가 제일 기다 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붙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불필요한 문자를 많이 만드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Y를 Z에다가 D만큼 뺀 거야. X를 Z에다가 ED만큼 뺀 거야. 라고 놓고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D는 자연수겠지, 그치? 값이 작아진다, 이거니까. 그럼 일단 Z는 우리 세울 수 있는 게 17보다 작거나 같아요. 문제 잘 뚫어져 쳐다봤더니 뭐 직각삼각형, 뭐 둔각,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삼각형만 되면 돼. 맞지? 그래서 제일 긴 변은 나머지 두 개 더한 거보다 더 짧아야 돼요. 두 개 더한 게 누구야? 2Z-3D가 더 커야 돼, 뭐보다 Z보다. 그래야지 삼각형이 완성될 수 있겠지. 삼각형 결정 조건. 3D 넘어가, Z 넘어가.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Z는 3D보다 더 커야 된대. 근데 여기는 D는 뭐예요? 자연수예요. 이렇게? 그럼 출발해볼까? 그럼 조건으로 달린 게 뭐밖에 없냐면 3D보다 뭐가 Z가 크면 되고 Z는 17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라고 해서 D 값에 따른 Z의 개수를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세볼까? D가 만약에 1이었어 라고 하면 D가 만약에 1이었어 라고 하면 Z가 3보다 크고 17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가능하다 라고 된 거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까지 같이 들어간 거니까 다른 거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이게 끝이야, 끝. 그럼 D가 2라면 6보다 Z가 크고 17보다 작으면 된다. 연달아 쫙 가서 선생님 잘 몰라요. D가 5라면 15보다 Z가 크고 1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D가 6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를 세면은 정답이에요 라고 되지 않을까? 그렇지? 여기 몇 개 있어요? 14개? 그리고 30커였으니까 3개씩 줄어서 11개 쫙 줄어서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은데 안 풀었어. 뒤로 넘어갑니다. 33번으로 갑니다. 33번. 가보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5번째 항 더하기 9번째 항은 26일 때 첫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까? 이게 뭐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 AN은 일단 등차 수열이고요. A5 더하기 A9가 얼마예요? 26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초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 이거지. A1 더하기 A 더하기 쪼르륵 가서 A12 더하기 A13까지 합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보이지? 예언아. 보이면 너무 잘하는 거지. 얘는 2분의 13개의 항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뤘고 그거에 대한 합은 A1 더하기 A13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니야. 얘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는 또 뭐랑 같냐면 A 더하기 A12랑 같아요. 아니야. 그치? 봐봐, 요거는 한 항이 늘어나고 한 항이 줄 때마다 계속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항의 합이 14가 될 때마다 다 똑같아. 다시 얘기해서 쭉 가서 A5 더하기 A9랑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3에다가 5번째 항 더하기 9번째 항에 대한 합을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결과예요. 이게 좀 심플하게 나온 건데 이게 와씨 너무 어렵다 이러면은 등차 수열 선생님 시킨 거 하면 그러지는 않아. 그 센 기본 유형만 잘 풀었어도 이게 뭐야 이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다. 꼭 믿어요. 했어? 선생님도 기억이 잘 안 나면 답은 저기 답 뒤에 있어. 봐봐. 맞았어? 네. 한 명 맞았으니까 출발.
초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냐면, 5번째 항까지 5개 연달은 항을 구했더니, 얘 얼마야? 마이너스 90이야. 이렇게. 근데, 끝에 있는 5개 항을 더했더니 얼마냐면, 660이에요. 이렇게.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초항하고, 여기 있는 n번째 항 더한 게, 2번째 항이랑 얘 더한 거랑 똑같지. 얘랑 얘 더한 거랑 똑같고, 얘랑 얘 똑같고, 얘랑 얘 똑같습니다. 그치? 다시 얘기해서 얘만 떼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더하기, m-네 번째 항 더하기, m-세 번째 항 더하기, m-이 번째 항 더하기, m-일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죄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90 플러스 660이에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다. 그치? 요거는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랑 얘 더한 거랑 똑같고요. 얘랑 얘랑 더한 게 똑같고 얘랑 얘랑 더한 게 똑같고 얘랑 얘랑 더한 게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5배 A1 더하기 AN이랑 같구나. 그게 연상상 봤더니 요거에 대한 연상 결과는 똑같아요. 그게 얼마냐면은 570입니다. 이렇게 맞지? 요거다. 그럼 계산 5 나나.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구나. 114예요. 이렇게. 출발! 다시 가자. 그럼 요거에 대한 합이 얘인데 n값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등차 수열이니까 n개의 항이 있는데 그치?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초항 더하기 n번째 항이랑 똑같아. 근데 얘가 114야. 그래서 n값은 직접 연산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연산하는데 오래 걸 수 있는데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갑니다. 별의 별짓을 다 해본다니까. 얘가 일단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얘는 몰라. 그래서 n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n-1 d만치 더한 거야. 근데 얘는 누구냐면 n분의 n이에요. 이렇게. 목표를 일단 써놓는 거지. n번째 항은 누구냐면은 초항에다가 플러스 n-1d를 하는 거고 얘는 n분의 m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 am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얘는 초항에다가 n 플러스 n-1 d만큼 했을 때 결과를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별의 별짓을 다 해봅시다. 일단 여러 가지 요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막 2개 더하면 거의 비슷하네? 그치? 또 해보는 거고. 더했더니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 2개를 빼볼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빼자. A 속어. 뺐더니 마이너스 D 속어. 그게 누구예요? m-n. D만 남고. 빼면 내가 어떻게 알아? n분의 n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m입니다. 이렇게. 통분하자. 통분했더니, 요것도 하다 안 되면 넘어갈 거야. mn분의 n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어서, 이거 뭐야. n 마이너스 m 곱하기 n 플러스 m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근데 여기 문제 봐봐. m이랑 n이 같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n-n을 나눴더니 d값이 표현이 됐네? 이상하게 생겼지만 표현이 일단 됐어요. 이거는 mn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됐다. 그치? 가야지. 어떻게. 하나씩 묶어 처리하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n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1이야. 얘가 d네. 그치? 잘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지? 이거 갖다 얘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2개를 더하거나 하거나 해서 얘를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의 항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다. 표현해 볼까요? 여기 있는 am 플러스 n은 n번째 항에다가 그치? 플러스 얼마만큼 더하면 돼요? md만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md만큼 이렇게? 맞지? 이만큼 더하면 돼요. 근데 n번째 항이 누구였어요? n분의 m이었어. 플러스 d를 m하고 n 사이 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하자.
m 곱하기, 그 제가 갖다 씁시다. 선생님 잘 몰라요, 이거. 제가 갖다가 mn에다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연산 m 속어 나도 몰라 이거 문제. n분의 m에다가 더했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이다. 아 플러스 이거지. 그치? 정리해봤더니 누구야? n분의 m m분의 마이너스 m 소거되고 뭐야? 마이너스 n분의 m만 남네. 이 결과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나도 몰라요 이거는. 그 뭐 구하는 게 제일 큰 포인트냐면 45번 일반항 구하는 게 최초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열이라는 거는 발견적 추론 능력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수열이야. 그치? 그 발견적 추론 능력이라는 건 관찰해, 규칙 찾아, 일반항 세워. 요거라고, 요거. 그래서 일반항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럼 여긴 얘도 똑같이 일반항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문제에서는 세 번째 항이 45예요 라고 돼 있고, 일곱 번째 항이 37이에요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얘 차이가 공차네. 그치? 그래서 공차 D는 4분의 얘 빼기 얘요 라고 했더니 얼마다? 저 해줘. 얼마냐? 18인가? 얘 바보가 됐지? 8이야? 마이너스 8, 고맙다. 마이너스 2에요. 아이씨, 왜 그러냐? 아무튼 요거예요. 공차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N을 일반항 한번 세워볼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n-3 곱하기 dr 라고 이렇게 세웠네.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2n에다가 6 머리가 안 돌아가 51이다 이렇게 됐다. 일반항 세웠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얘가 아니지. 문제에서 뭘 요구했지? 문제에서 절대값 AU 더하기 A9 더하기 쪼르륵 가서 맨 마지막엔 A3 n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네. 그렇지? 그럼 얘에 대한 K번째 항은 누구냐면 N개 항이 어떤지 나열돼 있어. K번째 항은 누구냐면은 요거예요. A3 K 플러스 1 얘가 K번째 항이야. 그치? 그럼 얘가 일반항이 돼서 이야기를 할 거다. 함수야 함수. fx에서 f2x 구할 때 똑같고 fx에서 f3x 구할 때 똑같듯이 이 n 대신에 그냥 얘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n 대신에 3k 플러스 3 집어넣었더니 이거지.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k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51이야. 얘가 실제로는 a 3 묶어서 k 플러스 1이라는 저 일반항이 될 거야. 얼마? 마이너스 6k에다가 안 돌아가 플러스 45 이렇게 되겠지. 됐다, 그치? 선생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선생님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일반항을 귀찮아 BK라고 두자. 문제 얘기한 건 뭐예요? 절대값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서 BK 지나가서 쭉 가서 BN까지 합에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지? 출발. 그럼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속에 있는 게 누구지? SN. 선생님 별의 별 짓을 다 할 건데 일단 봐보세요. BK라는 요 수열이 마이너스 6K 플러스 45예요. 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요 BK 수열의 부분합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공부 열심히 했잖아. 눈 졸린 눈 하면 안 돼요. 여긴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SN이라고 표현할 거야. 맞지? 그럼 오케이. SN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래서 절대값 SN의 최소값을 구하러 갈 건데 최소값 한번 출발해 봅시다. 1번 함수로 이로 갈 거예요. 얘 부분합이잖아. 그치? 그럼 얘 부분합이니까 함수로 가봅시다.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a가 얼마예요? 39? 그치? 39의 2배 하면 얼마냐? 머리 안 돌아! 78, 오케이, 고맙다. 플러스 m-1 곱하기 d 마이너스 6이다. 오케이. SN 세웠어요. 그치? 정리 조금만 해볼게. 정리했더니 뭐냐면, 얘는 2분의, n 곱하기, 이거 플러스 6이잖아? 그럼 84네. 그래서 마이너스 6n 플러스 84다.
다시 한 번만 더 정리. SN은 2 나눴던 n 곱하기 마이너스 3n에다가 플러스 42예요. 이렇게 됐다. 함수. 얘는 위로 볼록 함수, 절대값 S는 아니야. 위로 볼록 함수예요. 위로 볼록 함수 쭉 이렇게 생겨서 0,0 무조건 지나고 SN 세웠을 때 위로 볼록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미쳤어. 이렇게 생겼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절대값 SN이야. 그럼 얘가 함수인데 절대값 SN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을까? 그럼 얘 X절편이 누구지? 얘가 0이 되기 위한 X값이라고 해서 얼마예요? 14인가? 고맙다. 14다. 맞지? 오케이. 그럼 절대값 SN이 요 하향이 점점점점점 절대값 SN 노랑이의 최소값이 되기 위한 N값이 누구야? 라고 하면 14가 됩니다. 얘가 1번 함수. 다시 2번 갑니다. 2번. 싫어. 나 이거 싫어. 그냥 막 갈 거야. 막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함수로 문제 푸는 거지. 함수.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항들이 봤더니 초항이 얼마냐면 39예요. 39. 그렇지? 두 번째 항이 얼마예요? 두 번째 항이. 6만큼 뺀 거니까 33이에요. 이렇게 쭉 나열된 게 AN이란 말이야, AN. BN. BN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나열된 걸 보고 부분합인 SN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구하는 게 물론 불가능하지. 그렇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나열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이 적으면은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열된 상태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시 절대값 S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최소는 함수밖에 없어요. S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함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필요 없어. 이건 얘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볼게요. 문제 만약에 이거 말고 체크. 문제 만약에 이렇게 말고 SN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잠깐만. SN의 최대값을 해야겠지는 최대값을 구해볼까?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이것도 물론 함수가 제일 베스트인데 요거 말고 귀찮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BN이라고 볼게. BN이라는 수열 나열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누구한테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초항이 5야. 두 번째 항이 3이야. 그 다음이 1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게 등차 소열이 있다 이거야. 그럼 요걸 통한 SN을 세워보잖아. SN. 그러면 S1은 초항까지 합이니까 5예요. S2는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3만큼 늘어나서 8이 되는 거고 S3은 9가 되는 거겠지? 근데 S4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돼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BN이 이 SN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요항이 양수일 때까지, 변화량이 양수일 때까지가 최대값이야.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거는 돌합 표현에서 AN이 0보다 크고 BN 플러스 0보다 작게 되는 요 항까지가 얘가 최대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절대값 씌워져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값이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다각도를 잘 바라보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 풀면 출발 72번. 출발. 등차 소열 AN에 대해서 SN은 그냥 합, 부분합. TN은 절대값이 쉬운 부분합. 그치? 그래서 근데 첫 번째 가족과 등차 소열 AN이야. S12 A10과 같아요. A10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S9가 0이에요. 요거 하나 나왔다. 맞지? 그러면은 A9가 0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얼마야? 0.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계속 출발. 나조건. 나조건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요거래. tn이 SN에다 80만치 더한 거랑 똑같아요. SN에다가 80만큼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럼 출발! 4 넣자! 4 넣었더니 뭐야? T4가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더하기, 절대값 A4, 얘가 뭐랑 같냐면, S4,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에다가 8만큼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치? 요거는?
근데 여기다 5를 넣어도 똑같아. 당연하지. 왜? 다섯 번째가 0이잖아, 어차피. 왜 88에서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야. 이거다. 그치? 5 넣어도 똑같아요, 0이니까. 6 넣으면은 뭐야? 똑같아야 되지, 그치? 근데 6 넣었을 때 똑같다는 거는 여섯 번째 항이 양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 똑같겠지. 7 넣어도 똑같대. 양수니까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이 0인데 공차는 0보다 크겠네. 요거 이후 항이 양수해야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다시 끼워놓고 다 필요 없어요. 지워버려. 얘가, 그 뒤에 있는 거 어차피 붙던 말도 계속 똑같은 거니까 다 버려버리고 얘가 성립한다. 요거야. 그럼 얘는 다섯 번째 항 이전에 있는 거 다 음수항이니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에다가 80만큼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치? 이렇게 했더니 얼마야? 80은 2배의 A1부터 A4까지 합이에요. 2 나나?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은 잘하는데? 마이너스 40이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등차 중항에 의해서 4배지, 4배. 4배의 A2.5가 뭐예요? 마이너스 40이야. 그러면은 A2.5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갑니다. 일단 뭐 AM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다 잘 알아듣고 당연히 맞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거 먼저 구속되게 합시다. 이렇게 볼게요. 어떤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선생님이 기본 공부를 다 해오라고 다 시키긴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해 보면은 요 등차 수열 AN을 통해서 SN의 부분합을 구해보면 요거잖아.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야.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 그치? 요거를 일단 N에 대한 내림차수를 이쁘게 정리를 잘 해봐. 그럼 누구냐면은 2분의 이거를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돼 보다는 여기까지만 보는 눈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플러스 2분의 2A-DN이에요. 이렇게. 물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다 뽑아봤더니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는 당연히 무조건 없어요 라고 되는 거다. 그럼 저기 봐볼까? 보자. 여기 있는 AN을 통해서 그치? SN을 뽑잖아.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2차 계수 중요해. 그치? 1차 계수 몰라도 돼. 상수 없어. 요것만 알면 된다고. 얘는 누구예요? 2분의 D1N 제곱에다가 몰라 N 있고 상수 없어요. 얘는 뭐가 되는데 2분의 D2N 제곱에다가 몰라 N 있고 상수 없어요. 이거다. 저기 있는 SN하고 TN을 딱 곱하잖아? 곱했더니 결과가 뭐야? 얘에 의해서는 4분의 D1, D2에다가 N4승 몰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맞지? 그럼 첫 번째 1번 뭐야? 얘가 1이어야 돼. 4차의 개수. 그래서 D1 곱하기 D2는 무조건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돼. 얘가 1번이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 말고 구성을 한번 짜볼까요? 라고 하면 SN 뭐예요? 2분의 D1 N 제곱에다가 플러스 몰라? N 요거잖아. 요거에다가 다시 여기 똑같아요. 2분의 D2 N 제곱 플러스 몰라? N 요게 TN이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상수항이 없어요. 그치? 여기 있는 4차식을 2차 나눠 가질 텐데 이렇게 나눠 가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 N제곱이랑 N제곱 마이너스 4 상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 가질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럼 이거 안 되네. 그럼 인수분해 다시 표현해 볼까? 얘는 N 곱하기 N에다가 N 플러스 2 M 마이너스인데 상수항이 없도록 나눠 가지려면은 방법적으로는 요거밖에 없다. 얘랑 이렇게밖에. 그래서 얘가 뭐면 돼? 2분의 D1 곱하기 N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N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애가 2분의 D2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2N의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은 두 개가 바뀌는 형태밖에 안 돼요. 이거네, 그치?
가봅시다. 첫 번째 기억. D1 곱하기 D2는 무조건 4예요. 아까 밝혀놓은 거, 니은은 맞습니다. 기억에서는, AN이 2N 플러스 1이라 치면은, BN은 2N 마이너스 3이냐라고 한 건데,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게 또 있지. AN이 2N 플러스 1이라 치면은, D1이 얼마인 경우예요? 1인 경우를 얘기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AN이 2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인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2인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D1이 2니까 여기 있는 D2도 당연히 2인 경우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BN에 표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치? 선생님 요거 말고 좀 심플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는 얘를 어떤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라 하고, 여긴 얘를 어떤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라 하면, 여기에 나오는 요 등차 수열의 공차는 이렇게 그냥 갈 거예요. 공차는 D1이에요. 그리고 초항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은 1 넣었더니 얼마냐? 2분의 3 D1이에요. 이렇게. 근데 뒤에서 표현되는 수열의 공차는 얼마냐면 D2고, 초항은 얼마냐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자, 2분의 마이너스 1 D2예요. 이렇게 표현된 거다. 그럼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열과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에 비교해서 거기 있는 기억을 결정하면 되고, 디귿도 결정하면 됩니다. 이거다.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2분의 D1 묶어놓고 얘 갖다 처리한 다음에 D1, 2분의 D1 곱했어. 얘 처리해놓고 2분의 D1 곱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다. 생각보다 막 복잡하진 않아요. 니네가 이게 한 번만, 두 번만 이렇게 시행해보면 이 문제 하나밖에 없네? 밑에 또 있네. 한 번만, 두 번만 이렇게 시행해보면은 생각보다 일반항 구하는 것도 엄청 쉽고, 요 관계만 보고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만 잘 보면은 SN에 따른 TN에 따른 AN과 BN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시도를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갖고 와서 그냥 질문을 다시 하십시오.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는 똑같이 한번 잘 시도해 보십시오. 이거는 생각보다 지금 푼 친구들 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D1하고 D2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잘 시도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게 뭐 식을 이렇게 그만큼 쓰고 또 답을 구했네? 기호 맞추기. 이거 똑같을 것 같아. 저기. 끝났네, 진짜. 저기로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이다. 54번. 쉴 때가 됐다. 목이 갔다. 54번 가자. 같이 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등차, 그림같이 두 곡선. 얘랑 얘가 있다. 요거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선분 7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은 것이다. 처음 그은 선분의 연장선과 X축의 교점을 A, 7번째 그은 연장선과 X축과의 교점을 B라 친다면 A X좌표가 마이너스 1,0, B X좌표가 1,0을 하자. 선분의 길이가 왼쪽부터 차례대로 요걸 한다. L1은 2고 L7은 10이야. L4의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해서 L4의 값은 6이 되겠지. 그치? 6이 될 거야. 6이 되는데 그 이유만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를 풀어보거나 접해보거나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뭐야? 등차 중앙 6 하고 답인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냥 설명만 해보자면 이렇게 몰라, 대충 이렇게 하자. 몰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함수가 누구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예요. 얘는 y는 x제곱입니다. 그렇지? 뭐 다 필요 없고 일정한 x 값의 차를 두고 y 값의 차를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뭐 대충 할게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요 이차함수와 요 이차함수의 y 값의 차를 두고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럼 어떤 x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의 차를 얘기해 보잖아? 그게 누구예요? ax 플러스 b라는 y 값의 차를 표현하는 거다. y 값의 차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치? 그럼 봐보세요. x 값의 차이가 일정한 값을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 그치? 그럼 나오는 결과값은 1참수니까 y 값의 차가 당연히 일정하지 않을까? 예요, 1참수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x좌표가 뭐 a였어. 근데 여기 있는 요 x좌표가 a 플러스 d였어. 여기 있는 요 x좌표가 a 플러스 2d였어. 라고 하는 값을 요 y 값의 차에다가 일정하게 집어넣으면은 발생되는 요 y 값의 차가 1참수여서 등차 수열을 이뤄요. 값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요 y 값의 차가 1참수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한 x 값의 차를 집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당연히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1참수여서 요거다. 근데 얘가 요것뿐만 아니라 함수가 2참수여도 3참, 4참수여도 뭐 지지고 곱게 막 이렇게 생겼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y값의 차를 봤더니 이 y값의 차가 1참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 다 등차 수열이야. 알겠지? 그래서 y값의 차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어려운 거는 어떤 게 어렵냐면은 이런 거는 뭐 쉽습니다. 저런 게 어려워요. 맨 마지막 문제예요. 87번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이유는 C에서 수서해발을 내었을 때 길이가 중복해서 표현되냐 아니면은 제외해야 되냐, 요것 때문에 어렵고 나머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네. 연습을 하는 거지. 연습을 한다고? 야, 그런 연습을 하는구나. 예습. 야, 수학이나 예습해. 등비수열로 합시다. 등비수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출발? 등비, 일단 큰 맥락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근데 뭐 마지막이니까 뭐 등비수열 갑니다. 등비수열. 값의 b가 일정한, 그치? 다음항과 전항의 b가 일정한 수의 모임. 이제 그래서 이거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 일반항이라고 하지요. 그치? 뭐 이게 뭐 R이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치? 일반항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얘 말고 이렇게도 일반항이 표현이 가능하지. 두 번째 항 곱하기 R의 n-2승. 근데 등비수열은 생각보다 막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게 생각보다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것만 잘 알면 돼. 그리고 이 공비라고 하는 거는 공비라고 하는 거는 다음항과 전항에 대한 값의 b를 얘기하는 거고,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딱 끝. 이렇게. 그리고 얘를 통해서 SN을 만들어 보잖아? SN을 알고 있어야죠. SN은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끝! 끝. 공식처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얘는 항의 개수승이 될 거고, 얘를 이쁘게 잘 분리해봐. 그럼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에다가 마이너스 R-1분의 A 꼴이 이쁜 등비수열에서 만든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R의 n승 앞에 붙어있던 얘와 뒤에 있는 얘가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랑 R의 n승이란 요 R값은 요 AN의 공비를 나타낸다 정도만 잘 기억하면 된다. 등비수열은 끝났습니다. 뭐 심플하지. 그럼 가볼까요? 그럼 선생님이 요거만 간단하게 뭐 혹시나 하고,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근데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 1이고, 세 번째 항 1이고, 네 번째 항 1이야. 이렇게 돼 있다. 얘는 등비 수열이게, 등차 수열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다 된다. 그치? 얘는 등비도 되고, 등차도 돼요. 값의 차이가 0으로 일정합니다. 값의 비도 1로 일정해요. 그래서 얘는 등비, 공비, 등비 수열, 등차 수열 다 가능합니다. 등차, 등비 다 되는 거야. 아, 혹시나 하고. 비,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는 포인트들은 몇 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 1차 수열, 1차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하고 곱하고 막 그딴 짓을 안 하지, 그치? 안 하지만 여기는 등비 수열은 뭐 그런 걸 막 해요.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얘야. 근데 AN의 제곱은 각 모든 항들을 제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A제곱 곱하기 R제곱의 전체 n-1승이어서 AN의 제곱은 첫째 항도 제곱, 공비도 제곱됐네? 이 정도? 그치? 다시. B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어. BN은 초항이 B예요. 그리고 공비가 R1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 해볼까?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고 하면은 곱하는 거야, 그냥. 곱해. 초항이 뭐예요? AB야. 곱하기 공비는 R 곱하기 R1이에요. 그치? 뭐 규칙이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은 끝인 것 같아요.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없습니다. 다시 거기는 3번을 가볼까요? 3번. 등비수열 3번 보면은 등비수열 AN의 공비가 R이다. 2배 AN은 공비가 R이겠지? 그치? 2배 해도 값의 B는 R로 일정해요. 공비는 R입니다. 초항은 2A로 바뀌었겠지? 다시 두 번째. AN의 제곱은 공비 R제곱이야. 맞지? 함께 하고 있지? 디귿은 AN에다 AN 플러스 1을 더한다고 해서 공비가 변하나? 안 변해. 등비 수열이에요. 봐봐. 부분합이 선생님이 문제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부분합에 대한 수열은 그 수열과 같은 규칙을 갖습니다. 라고 했지. AN 더하기 뭐 이렇게 써봐도 돼요. 뭐 안 되면 뭐 써야지 뭐 어떡해. AN은 뭐냐면은 초항에다가 R을 n-1번 곱한 거고 AN 플러스 1은 얘에다가 R을 n번 곱한 거예요.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묶어. 뭘로 묶어? R에 n-1으로 묶어요. 그 앞에는 A가 들어가요. 뒤에는 AR이 들어가요. 뭐 초항은 물론 바뀌었겠지만 공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되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등비 수열의 AN은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수열도 AN이 등차 수열이란다면 여기 있는 덩어리들도 등차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란다면 여기 있는 덩어리들도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치?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여기 있는 덩어리들은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하면 D만큼, 2D만큼 커지면은 다 함께 발생이 되네. 2D만큼 커졌더니 다 함께 발생이 되네. 그래서 공차는 2D인 등차 수열이, 그럼 등비 수열이라 한다면 여기 얘는 R만큼 곱하면 넌 얘 되고 넌 얘 되잖아. 그래서 하나의 항만 기준으로 얘는 덩어리가 공비가 똑같이 R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봐도 되겠지. 그렇지? 그럼 거기는 걔가 디귿이 얘를 얘기한 거야. 공비는 2R이 아니라 R로 표현되는 게 맞겠지요, 그지? 다시 리을은 이건 뭐 귀찮아 잘 해보십시오. 이거는 공비가 R 제곱분의 1인 등비 수열 맞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반항 써보세요. 이거는 다시 뒤로 가요. 이거는 선생님이 편법 그딴 거 없다 했잖아, 그지? 그냥 고지고대로 일반적으로 가면 됩니다. 저기는 6번 봐볼까요? 6번 77 777 7777 요거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이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 한번 해볼까요? 손 대보자. 77777777이 n개 있는 거에 대한 항을 구하면 돼요. 쉬워. n에 n개 있어.
일반항 AN은 7, 7, 7, 7 N개 있어. 이렇게 된 거다. 와, 야, 예원이가, 야, 다들 잘하네. 어우, 잘하네. 고. 잘해, 좋아. 일단 첫 번째, 9분의 7로 묶습니다. 묶었더니 뭐로 바뀌었냐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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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지, 그치?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치?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귀찮아. 뭐 어떻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얘는, 얘 7에다가, 70에다가, 700에다가, 쫙 가갖고, 700, 이걸 더하는 건데, 하위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야, N개. 그치? 근데 얘는 봤더니, 공비가 얼마예요? 10 계속 10이네, 10. 첫째 항은 7이고, 하위 개수는 N개야. 맞춰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R-1분의 초항 곱하기, 아래 항의 개수승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공차가 3이래. 두 번째 항, 그리고 K번째 항,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있습니다. 요것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여섯 번째 아니네? 열 번째는? 순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럼 K가 뭐예요? 6이겠지?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야지, 그지? AN이 등차 수열이야. 건너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여섯 번째 항이어야지 4D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찾았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K번째 항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 항, 등차 수열이야. 세 번째 항, K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얘는 AN이 등차 수열이지만 얘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렇지? 얘가 막 되게 크게 반영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에? 없고, 공차가 문제에서 3이래. 그럼 얘는 뭐예요? A야. 얘는 A에다가 얼마큼 더한 거야? 6만큼 더한 거야. 얘는 A에다 5D만큼이니까 15만큼 더한 거야. 근데 얘가 등비 수열을 이뤄요? 는 3개의 항이 있는데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거는 쌤이 감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었고, 얘는 절대적인 식에 따라서 등비 중앙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옆에 있는 거 2개 곱한 거랑 동일해요. 라고 해서 A 값 구하면 AN 만들 수 있겠다. 얘가 20번입니다. 다시 넘어가요. 29번. 야, 29번은 저 가볍게 쫙 풀고 넘어가야지, 그지? 저 막 공식을 쓴다고? 그 배신, 까먹었어. 29번 갑니다. 29번. 노가다 했다 하면 잘 보십시오. 29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에는 등비수열. 등비,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A2에는 얘 등비수열. 그러면은 A2n분의 1은 얘 등비수열. 그치? 귀찮아. 얘 그냥 등비수열이라고 볼 거야. 그럼 거기는 TN이 뭐냐면은, TN 봐볼게요. TN은, 야, 이것도 귀찮지 않나? 그래서 이걸 그냥 BN이라고 보자. BN. TN은 뭐냐면은, PN이 B1부터 등비수열. B2 지나 쫙 가갖고 BN까지 합이에요. 그치? 했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T3이라고 해서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까지는 합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고 플러스 B4 지나서 B5 지나서 B6까지 싹 더했더니 요거 얼마예요? 요거는 1입니다. 는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6분의 5예요. 6분의 5.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지, 그치? 얘는 BN이 등비수열이니까
부분합 3개씩 더한 것도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7번째 항 더하기 8번째 항 더하기 9번째 항도 등비수열. 그래서 얼마예요? 6분의 25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얘네 싹 다 더해봐 라고 했으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 더하기 6분의 25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T9라고 되는 거다. 복습 잘 하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닌데 식으로 쓰면은 괜히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거니까 잘 하십시오. 다시 그 다음은 32번. 32번은 저기 선생님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별표가 돼 있네? 이거 어렵나? 네. 아, 어렵구나. 별표가 돼 있어갖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별표가 딱 돼 있네 이게. 32번 가보자. 32번 모든 사람은 같이 쭉 봅시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26이다. 오케이, 좋아. S에는 요걸 나타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응? 왜? 왜지? 일단 뭐 가볼게요. 뭐 이게 왜 별표가 왜 돼 있지? 뭐 일단 가볼게. A에는 뭐야? A에는 뭐 애매한 누군지 몰라 수열이 아니라 얘는 명확한 등비 수열이에요.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합이 26이야 라고 했으니 일단 써놓게.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은 얼마예요? 26이야. A에는 완벽한 등비 수열이야. 다시 밑으로 와서 부분합을 나타내는 S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S에는 몰라. AN은 이쁘게 1 곱하기 AN은 이거지 않을까? B는 일단 찾았다.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이게 쉬 마이너스 1이야.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A도 필요해요. 그치? A 구하러 갈 거야. A 구하러 갑시다. 출발하기 전에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지? 초항을 구할 수 있지. 그치? 첫 번째 항은 S1이야. 완벽한 등비 수열이야. 그럼 A1은 S1이고 얘는 A-1에 몰라.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그럼 다시 얘 공비는 얼마지? A야. 이렇게 돼 있다. 출발합시다.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고요. 두 번째 항이니까 A-1에다가 얼마큼 A만큼 곱한 거고 플러스 얘는 A-1에다가 A 제곱 곱한 건데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26 나온대. 그래서 A-를 싹 묶어보면은 얼마예요?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이라고 해서 이거는 떠오른다. A 3승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얼마? 26입니다. 그래서 A 3승은 얼마? 27이? 음량 따질 필요 없지. A 값이 얼마야? 3이야. 그래서 초항은 2고 공비가 3이에요 라고 된 거다. 이렇게? 물론 A 값은 여기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 값은 구할 수 있겠지. 얘가 32원입니다. 뭐 좀 특이하네. 좀 특이해서 별표 쳐놨나 보다. 특이하네. 36번. 혜민아 36번 했어? 했어? 갑니다. 36. 아직 못한 친구 많네? 못한 친구들 한번 해보십시오. 혜민이 빼고는 다 못한 거 아직 못 건든 거 같네. 여기까지 해보십시오. 괜찮아. 시간 많아. 이거는 이제 미적 가면을 숙명처럼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미적 가면 나와 또 이게. 재밌겠지? 이거 미적 가면 무한히 더하는 게 나와요, 이제. 죽을 때까지 다 더해,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데. 같은 비율로 같은 규칙을 갖고 같은 B를 구하는 거니까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끝이에요. 목적은 뚜렷합니다.
첫째 항 표현, 공비 표현 하면 끝이다. 해서? 안 끝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막 다 구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이렇게 하면 어려워. 전체가 16이니까 4등분 했으니까 요 4, 4, 4 해갖고 4 곱하기 3 얘가 초항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등비 수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네, let's go. 봐봐. 가운데 정삼각형을 제거하는 거야. 자꾸 버려 이거지, 그치? 일단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아직 시도를 안 했고 정삼각형이 있는데 어떻게 생겨먹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16이야. 시도를 안 한 거야. 한 번 시도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4등분을 하지. 뭐 중점 잡아서 4등분하고 여기 4등분된 요 정삼각형을 버려. 얘를 버리는 거야. 얘가 첫 번째 시도. 그럼 넓이가 원래 16인 거에서 4분의 1만큼 버렸으니까 4분의 3만큼 남았어. 얘가 A1이에요, A1. 이렇게? 그럼 A2 한번 가봅시다, A2. A2는 여기 남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4분의 1만큼을 버렸지. 버려! 이렇게. 남은 거에서 4분의 1만큼을 버렸지, 4분의 1만큼을 버렸지. 그럼 얘는 두 번째 시도 이후에는 남은 거에서 4분의 1만큼을 또 버리고, 남은 거에서 또 4분의 1만큼을 버리고 4분의 3만큼 남았네. 얘가 2차식이야. 이렇게. 그럼 3차식에는 공비가 또 4분의 3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초항이 얘고 공비가 얼마인 자꾸 남은 거에 4분의 1만큼 버리고 4분의 3만큼 남겨놓는 거니까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래서 13번째 항은 16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공비인 4분의 3을 몇 번 곱해요? 12번 더 곱하면 되겠다. 이거 정리하면 정답입니다. P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자꾸 2분의 1배가 되고 있어요. 일단 표현. 이 Y축, 여기 X축 이 정도 있어서. 일단 OP1은 길이가 1이야, 1. 이렇게. 근데 45도의 각을 이루면서 길이가 1이에요. 이렇게 찍혀있다. 그럼 여기는 이 점은 X좌표는 얼마큼? 1. X좌표는 얼마만큼? 루트 2분의 1만큼. Y좌표도 루트의 2분의 1만큼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보는 거지. 그치? 그 P1, P2는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얘 절반인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얘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수직이야. 어떻게 보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45도의 각을 이루면서, 니까, 이렇게 가서,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는 2 루트 2분의 1입니다. 요 길이는 2 루트 2분의 1이야. 이렇게? 지금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X좌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만큼 늘어났다가 요만큼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반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의 B랑 똑같은 2분의 1배가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X좌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XN이라고 해볼게. X좌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XN. 땡땡. 초항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에요. 얘만큼 더한 거지. X1이야, X1. X2는 얼마냐면은 루트 2분의 1에다가 뺀 거예요. 빠꾸 루트 2분의 1만큼 요거 빠꾸다. 그치? 다시 세 번째 항은 뭐지?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2분의 1배 됐으니까 요 밑변 길이도 2분의 1배 돼서 전진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4 루트 2분의 1배만큼 됐어요. 이렇게다. 규칙이 보였어. 그치? 여섯 번째 항은 요런 규칙으로 6개가 나열될 거니까 첫째 항은 얘고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딱 구하면은 걔가
x6이에요. 됐지? 오케이. x6 한번 써볼까요? x6은 같은 규칙으로 반복될 거니까 6개가 루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은 플러스 4 루트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 빠꾸 할 텐데 길이는 절반만큼 줄어서 8 루트 2분의 1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은 플러스 16 루트 2분의 1이 그 다음 마이너스 32 루트 2분의 1이 된다. 그치? 얘의 총합이 x6이야. 그치? 근데 y도 6 구하는 건가? y6은 어떻게 되냐면 y6 야 이거는 길이비가 계속 2분의 1배 되는데 얘는 계속 추가되네. 위에 거랑 다를 게 전혀 없지만 얘는 계속 추가되기만 한다 요거예요. 차이점은 네, 이렇게 추가 얘도 역시 추가 얘도 역시 추가 얘도 역시 추가된다 요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얘는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6개 항까지 합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 얘도 6개 항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도형에서 해석하든 나열을 하든 과정을 정확하게 써놔야 됩니다. 43번 미서야? 집중력을 챙겨야 돼요. 나도 춤 한번 출래? 어? 일로 와, 선생님이 뜯어줄게. 43번 가보자. 수열 AN의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N 깔끔하지 않아요. AN이 등비수열이라 분명히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치? 근데 SN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6 곱하기 2n승에다가 마이너스 5야. 그치? 이걸 뭐라고 했었지, 민서야? 규칙 파괴자. AN이 등비수열은 맞는데, 그치? 초항이 아무 규칙이 없는 규칙 파괴자예요. 이거다. 그치? 그럼 초항 구할 때는 그냥 S1 대체하는 거야. 초항은 S1이야. 그래서 1 넣었더니 얼마예요? 12에다 5 뺀 거니까 7입니다. 두 번째 항 이후부터 발생된 AN은 그치? 어떻게 해요? 원리가 기억이 안 난다면 SM-1을 이용하면 되고요. 요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거였지. SN을 정상인 6 곱하기 2n승 마이너스 6이라 생각하고 요걸 이용한 일반항을 뽑으면 얘가 되는구나. 요거였지, 그치? 뭐 기억이 잘 날 거라 믿고요. 요걸 통해서 AN을 만들어 보잖아? 그럼 AN의 초항은 얼마야? 6이야. 공비는 저기 써있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후에 발생된 요 일반항은 얼마? 6 곱하기 2에 n-1승이야 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그치? 여기 마이너스 5가 써짐에 따라서 규칙 파괴전 여기서 발생이 됐어. 그 마이너스 5를 그냥 마이너스 6이라 생각하고 정상 그래프에 찾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 이후에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다. 됐지? 선생님, 요거는 왜 여기 마이너스 5인데 이건 왜 돼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AN을 찾는 데에서는 어차피 5가 빼죠. SN 쓰고 SM- 써서 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5가 어차피 사라져서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든 마이너스 100이 있든 마이너스 5가 있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정상이라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이거였지, 그치? 근데 초항에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원리를 생각하면 되고, 쌤이 옛날 수업 열심히 했으니까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8. 뭐 이거 당연히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 뭐 지나겠지. 뭐 아무 의미 없이 선을 긋는 거예요. 그치? 수세발 내렸더니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는 교점과 만나겠지? 간단하게 이유를 들자면 이거야. 수세발 내렸더니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는 접점과 만나겠지? 수세발 내렸더니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는 접점과 만나겠지? 근데 수세발의 교점을, 그치? 중선의 교점이기도 하지.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한 변의 길이 1이 정삼각형이 원래 있었어. 얘 수세발 내리면은 절반만큼 될 거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60도인데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너 30도예요. 그래서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갖는구나.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아이고.
1대 루트 3. 참. 2 루트 3분의 1이에요.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이거다, 그치? 그러면 전체 큰 삼각형 넓이 한 면 길이의 1이니까 S1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체 큰 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면 길이의 제곱 요거에서 빼는 거야. 요 원의 넓이만큼. 파이 r 제곱이니까 얼마? 12분의 파이 r 제곱. 맞지? 요걸 빼는 거예요. 얘가 S1 구했다. 그럼 이제 S2 구하러 갈 건데 S2는 뭐 굳이 막 열심히 구할 필요는 없고 표현만 하면 끝이에요. 요 원에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내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내접해 있다. 마침 여기 있는 점과 교점을 갖겠네. 이렇게 해지, 그치? 맞지? 그러면 여긴 정삼각형 한 면 길이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더니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2 루트 3분의 1이에요. 2 루트 3분의 1. 맞지? 얘도 역시 요 점에 수액을 내리면은 여기 있는 교점을 지날 거고요. 얘도 역시 1대 2에 4 루트 3분의 1이고 1대 루트 3에 다시 4 루트 3분의 1이고 해줘. 4 루트 3분의 1이고 1대 루트 3이니까 4분의 1이네. 맞지? 그렇지, 요거다. 그만 됐네. 원래 있는 하얀 삼각형은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었는데 얘 도형을 한번 축소해 봤더니 여기 있는 한 변 길이가 얼마인 2분의 1 정삼각형이야. 그래서 이 도형의 길이비라고 하는 거는 몇이에요? 2분의 1배 됐다. 근데 나는 그거 아니야. 요 넓이에 대한 값을 자꾸 구하러 갈 거니까 요 도형에 대한 넓이비는 합동이 닮음이어서 제곱비니까 4분의 1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다. 그치? 그럼 S2를 구할 거야. 그럼 S2는 뭐가 돼요? 닮았잖아. 요 S1에다 4분의 1 배한 게 S2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공비가 4분의 1 등비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다. 요딴 식이에요. 요딴 식 다. 도형 문제들은 다 요딴 식이다. 근데 옆에 있는 요 63번 같은 건 그냥 풀기 조금 어려울 텐데 어려운 이유가 얘는 그 길이 b의 제곱비가 넓이 b야 만 이용하지 않고 개수가 2개씩 늘어납니다. 그렇지? 공비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넓이 b에 개수 b까지 같이 반영해서 공비를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63번. 그 밑으로 가도 6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 b까지 66번도 개수 b까지 적용해야지 됩니다. 알겠지? 넓이 b, 개수 b 같이 적용하는 거고 66번 같은 거는 너네한테 풀어봐 라고 하면은 잘 풀 수 있어야 돼. 그 이유가 각진 도형은 무조건 쉬워요. 동그란 도형이 무조건 어렵습니다. 라고 믿고 싶다. 그래서 62번 같은 거는 엄청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매년 아이들이 열심히 물어보는 문제야. 매년 뭐 물어보지 뭐 얘네들. 물어보는 문제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시간이 많이 남았네?